네. 6.12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요 좀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뭐 한간에는 그 싱가포르 서밋이라는 단어를 써서 싱가포르 선언이다. 아니면은 뭐 센토사 선언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공식적인 이제 명칭이 나온 건가요? 그거는 이제 양국 정상이 네. 싱가포르 서밋이라고 싱가포르 썼잖아요. 네네네. 그럼 싱가포르 정상회담이고 싱가포르 이제 저게 선언이죠. 근데 네네네. 우리 판문점 선언처럼.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지만 그 월드컵은 국가 이름을 쓰고 네. 그 올림픽은 도시 이름을 쓰잖아요. 네네. 서울 올림픽, 네. 그다음에 뭐 대한민국 월드컵 네. 이런 식으로 러시아 월드컵 이런 네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대체로는 지금까지 보면 도시 이름을 썼어요. 네, 도시 이름은 예, 제네바, 우리가 뭐 얄타 회담, 네. 제네바 회담, 뭐 포츠담, 뭐, 이런 이제 우리나라 운명을 결정했던. 네. 이번에 싱가포르라고 했잖아요. 그 싱가포르이 도시국가니까 네. 그 도시면서 국가 이름을 쓴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이번에 싱가포르는 엄청 남장사한 거예요.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물론 유명하지만 네. 그 국가의 이미지가 세계의 단판, 네. 세계적인 어떤 역사의 전기를 만드는 네. 일이 사실 이게 서울서 했어야 대박 나는데 어쨌든 네. 그 싱가포르 회담, 싱가포르 어떤 합의, 싱가포르 선언으로 네. 이게 싱가포르 성명이죠. 성명. 네네네. 그렇게 아마 규정이 될 거고 이게 나중에 세계사, 네. 대한민국 현대사 책에 네네. 기록이 되죠. 그 일본은 이렇게 숟가락 얹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나서 가지고 원래 평양에서 하려고 했던 거를 또는 판문점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싱가포르로 돌린 게 일본이다. 이렇게 자기들은 평가를. 이런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진짜 그렇게 기사가 실렸어요. 쪽발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네. 그런다고 해서 네. 일본이 뭐 이 평화의 흐름에 네. 당장 이득 볼 일이 없어.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네티즌들 쓴 거 보면 네. 일본과 자유한국당을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둘이 거의 반미 국가와 반미 정당화 되고 있죠. 네. 근데 얘들이 이제 공작을 한다고 또. 음. 일본이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네. 하는 후원이 굉장히 커요. 이게. 네. 그러니까 현재 진출한 일본 기업, 일본 소사이어티를 통해서 네. 엄청 후원금을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소녀상 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소극적으로 나오도록 만들었지. 그런 외교를 아주 집요하게 하는 나라고 네. 우리는 참 그런 걸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잘 못하죠. 근데 어쨌든 이 싱가포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역사적 전기가 된 겁니다. 네. 근데 그 6.12 그 북미 정상 회담 이후에 다음 날부터 보수 언론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들이 CVID가 들어가질 않았다.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 사서 들어가서도 네. 어차피 또 물고 늘어져요. 뭘 물고 늘어지냐? 북한을 믿을 수 있냐? 말과 행동이 다른 국가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북한하고 회담을 해서 이 흐름을 바꾸는 것을 네.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룹들이 항상 있어요. 특히 이제 어떤 거냐면 미국 정치를 볼 땐 군산 복합체. 네. 그러니까 미국의 군수 산업, 네. 군수 산업의 후원을 받는 정치인, 네.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연구소들이 있어요. 미국의 엄청난 연구소들에게 군산 복합체가 돈을 대서 여기는 항상 보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여론을 형성시키고 뭔가 대화론이 커지는 걸 계속 막는 거야. 네. 북한하고 남한하고 평화 분위기가 되고 미국하고 평화 분위기가 되면 수천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못 팔잖아요. 그거 엄청난 거거든. 네. 미국 산업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주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게 듣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도 쉽게 말하면 네. 무기 팔아먹는 미국 기업들이 네. 이걸 좋아하지 않고 또 또 일본도 좋아하지 않고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흔들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방어를 잘해야 돼.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땐 그 회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간단해요. 북한은 핵을 폐기하기로 하고 네. 미국은 그러면 평화를 보장해주기로 한 거예요. 네. 안 쳐들어가고 나라로 인정해주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일이죠. 이것만 되면 네. 뭐 대한민국은 진짜 앞으로 북한하고 손잡고 네. 제2의 경제 도약을 할 수 있죠. 그 어마어마한 일정이 생겨요. 저는 일단 또 개그맨이다 보니까
어떻게 패러디 할 거 없나. 네, 그걸 보는데 누가 먼저 했어. 뭘 했어요? 그 닮은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닮은 분하고 네. 트럼프하고 닮은 분하고 싱가포르에 갔더라고. 맞아. 예. 와, 나 배가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분장하고 갈 거. 그 본인은 평창에도 누구? 왔었어요? 본인은 김정은이 마음에 들어, 트럼프가 마음에 들어. 외모가. 근데 제가 이 얼굴이 넙대대한 게 김정은 위원장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또 덜 뚱뚱해서 폼페이오. 차라리 그래서 와 그걸 놓친 게 너무 아깝고 그래서 야 그거라도 할까 비 오는 날에 비슷하게 코스프레를 하고 둘이 손잡고 비정상회담 이런 거라도 찍을까. 괜찮다. 이제 이해하셨네. 한 3초 뒤에 비정상회담 어떻습니까? 근데 그 두 분들은 준비를 아주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했어요.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하고 다 산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다 우리나라 사람이야? 네? 둘 다 우리나라 사람이야? 아니에요. 한 분은 진짜 미국 사람이고 한 한 분은 아마 홍콩 사람인가? 홍콩 사람이에요. 네. 외국인할 때 뺏겼어 그거를. 우리가 패러디 다시 해봐. 네, 다시 해야겠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나 진짜. 근데 거기에 반드시 옆에 네. 그 김여정하고 네. 볼턴을 세워야 돼. 볼턴. 찌질하게 생긴 볼턴 그 있잖아. 코수염에 이렇게 하고서 그 둘이서 투삭투삭 하는 거 이거 아주 재밌을 거예요. 아이디어를 또 주시네요. 그렇지. 이렇게. 요번에 그걸 짜고 들어가라 그래. 후배 개그맨들한테. 그렇죠. 괜찮다. 입장할 때. 그건 그리고 트럼프 역할 할 사람은 진짜 미국인으로 섭외를 해서 들어가야 맞아요. 될 것 같아요. 이 전형적인 정말 그 미국 사람의 그 백인 스타일. 얘기할 때 꼭 손 모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엄지척. 네, 엄지척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기호 1번을 선거했다니까 그 트럼프가 그래서 근데 그게 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싫어한 거야. 트럼프가 왜 자꾸 기호 1번을 김정은 맞은다고 이렇게 툭툭 치다가 계속 엄지척. 그리고 박주영 선수도 싫어하겠네. 월드컵 때 이거 유명하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화가 났던 게 죄송합니다. 민경욱 의원이 유재석 씨가 파란 모자를 쓰고 투표를 하러 갔거든요. 저거 선거운동이라고 1번을 찍으라고 좀 약간 약간 트윗을 날렸습니다. 근데 유재석 씨는 내 생각에는 정의당 찍었을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바보지. 모자를 파란색이냐. 네. 그런 걸로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건 우리나라 교통 표지판이 다 파란색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만화 영화 스머프 보고 그거 어떻게 친구 피부가 파란데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렇지. 진짜 이거 뭐 너무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그럼 뭐 대한민국 하늘도 푸른색인데 어떡하라는 거야. 어떡해요. 맞네. 명언이시네.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뭐야 하늘을 빨간색으로 바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비웃는 거야. 아니 저는 이제 저 개그계 또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배님은 정치색을 아예 드러내지 않는 분이세요. 국민 MC이기 때문에 딱 절대 그런 맞아. 선배님이 아니거든요. 절제를 하잖아요. 네, 딱 그런 우연의 일치로 그냥 파란 모자를 쓰고 간 건데. 근데 누가 남자가 빨간 모자 쓰고 그것도 이상하다고. 그런가? 남자가 빨간 모자 쓰는 거는 좀 그런가? 변태 기질이 있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트럼프가 빨간 모자 있어서 그랬나 거기 봐요. 그러면은 빨간색 넥타이. 빨간색 넥타이니까. 그러면 왜 거기서 또 트럼프를 싫어하는 거야? 그쪽 당에서. 엄지척하니까. 모자는 빨간색인데 엄지척. 야, 이게 참. 아무튼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은 그 이해관계국들 중에서는 중국은 어쨌든 비행기 2대를 내주고 얻은 게 꽤 커요. 그러니까 깜짝 일종의 놀랐어요. 북한의 무슨 뭐랄까 형 같은 느낌 좀 받았고, 그리고 싱가포르는 정말 싱가포르 대박 났어요. 거긴 대박이고. 우리 김대범 소국장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장사가 안 돼 죽겠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김정은 방식이 선택이 된 거다라고 들리면서 이제 본인들도 그런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의 첫 외출이기도 하지만 얻은 게 꽤 클 것 같고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을 테니까 얻은 게 있다고 한다면 미국은 이번 만남을 통해서 뭘 얻었을까요? 아니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미국이 제일 많이 얻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국제 분쟁 속에서 사실은 해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중동은 계속 미국으로 빠져들고 있고 시리아,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정세가 아주 엄혹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 가자 지역에서 계속 연일 충돌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란도 지금 핵 협정 폐기해버리고, 그러니까 뭐 점점 분쟁이 많아져. 그다음에 또 뭐 철강 뭐 계속 경제 보호무역주의 계속 전 세계 판을 흔들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니에요.
북한 문제가 저 해결 그러니까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해결된 거예요. 미국 정치적 시각에서 해결이 안 된 거지. 예.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은 11월 달에 선거가 다가오니까 네.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해결한 영웅으로 떠오르는 걸 막으려고 계속 저렇게 조지고 있는 거거든. 네. 다 정치 국내 정치가 문제지. 근데 예를 들어 누가 봐도 지금 저 김정은이 약속한 내용 중에 북핵 폐기 완전한 비핵화한다. 네네.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미 결심한 거거든. 북한을 개혁 개방, 네. 핵을 폐기하고 국가로만 인정해주고 네. 미국이 쳐들어올 가능성만 사라지면 확실하게 경제 개혁으로 가려고 결심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선행 조치를 또 몇 가지 했잖아. 예를 들어 그 트럼프가 말했지만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 풀어주고 걔네들 절대 이거 안 풀어줘요. 한 명 한 명 풀을 때마다 대가를 받던 나라 아니에요. 그다음에 핵실험장을 완전히 폭발시켜버렸잖아요.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못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합의도 하기 전에 다 먼저 해버렸지. 그러면 사실은 저건 트럼프가 돈 한 푼 안 쓰고 다 얻어낸 건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지. 이제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그 미국의 그 언론사들 또 지식인 그룹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도 꼬투리를 잡고 싶은 거고 거기에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본은 지금 난리 났어요. 도대체 이렇게 가면 일본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 중국은 비행기라도 내줬지. 일본은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이 주는 이제 외교에서의 고립. 이게 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제1의 승리자는 트럼프, 제2가 김정은.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걸 만들어낸 문재인의 승리. 실질적으로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이걸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혜택은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봐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국제 흐름에서는 트럼프가 큰일 한 거예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이 정도를 해결한 사람이 어디 있어? 사실 나는 트럼프가 될 때 되게 싫었거든요. 스타일도 싫고 말도 막 하고 우리나라 자꾸 압박하고 뭐 돈 더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짜증이 났는데 요거 하나 한 것으로 내가 많이 이제 근데 예전에 그 이게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문정인 그 특보께서 트럼프가 된 게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그 말씀을 한번 하셨던 기억이 언뜻 나요. 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SNS에 그 이제 그 북미 정상이 만났을 때 그 사진을 이제 올리면서 와 이거 영화 같은 장면이다 이런 글을 썼는데 누가 댓글에 그런 댓글을 달았어요. 영화는 꼭 반전이 있는데 제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게 저도 딱 되게 와닿는 댓글이 아니었나. 근데 저 역대 정상회담 중에서 저렇게 실무회담을 여러 차례 오래 한 건 처음 봐요. 라인도 싱가포르에서 계속 만나고 있고 뉴욕에서 유엔 채널로 계속 만나고 또 판문점에서 우리 또 계속 만났잖아요. 섬김하고 이게 이렇게 준비한 회담은 난 처음 봐. 정상회담. 그러니까 발표문에 있는 얘기한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앞으로 이행 내용에 대해서 꽤 합의돼 있다고 봐야 돼. 그 요즘 한참 나오는 그 이야기들 중에는 뭐 94년에 있었던 제네바 협의라든지 9.19 공동성명이나 뭐 이런 데서보다 좀 더 후퇴된 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비교를 하면은 그거는요. 이제 참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갖고 있는 거는 전문가들은 정무적 판단이 없잖아. 내용으로 보면야 당연히 그 제네바 합의나 뭐 이런 게 훨씬 더 구체적이죠. 그렇죠. 안 지켜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정상이 만났다는 거야. 그동안은 차관복급들이 만난 거야. 차관복. 그러니까 얼마든지 깰 수가 있어. 정상이 만나 합의한 건 못 깨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 남북 간에 장관끼리 만나서 합의한 건 깨. 근데 대통령끼리 만나서 합의한 건 못 깨. 최고 존엄이 가서 합의했는데. 그래서 그 내가 이거 임종석 비서실장도 며칠 전에 만났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굉장히 진전된 거다 이거.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전에 없었던 일인데 미국서 저기 싱가포르 가면서도 미리 전화하고 어떻게 쓰면 좋을까? 아니 대통령한테. 그다음에 그런 거 아무도 싱가포르에서 또 미리 회장 끝나자마자 전화 통화하자고 먼저 요청해서 대부분은 우리가 요청하거든. 우리 필요성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해서 쫙 설명해주고 그래서 하루에 서너 차례씩 양쪽 외교안보라인이 계속 매일 통화를 했대. 하루에 서너 번. 그렇게 자주 통화할 거면 단톡방 하나 만들어. 아니 좀 주고 나 잘했어. 갈게. 뭐 이제 곧 저 갈 거예요. 뭐 하면은 그러면 편하지 않을까. 사상 유례 없이 긴밀한 협의가 계속 진행된 거고 그건
트럼프도 의지가 있고 김정은이란 사람이 이게 난 옛날에 장성택 막 처형시키고 막 수청할 때는 난 꼴 보기 싫었는데 만나본 사람들은 의외로 솔직하고 대담한 결단을 하더라. 그래서 다르다. 그 이전 지도자들하고 다르다. 이게 거의 정평이야. 그 트럼프도 만나더니 이거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그 기자회견장에서 칭찬을 그렇게 그러면은 하더라고요. 트럼프 같은 장사꾼 출신을 설득할 수준에서 상당히 깊이 있는 대화가 신뢰할 만한 대화를 했다는 거고 저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내 정치 때문에 막 논란을 벌이는 것은 뭐 그 나라 사정이고 이제 근데 트럼프가 마음을 이제 바꾸면 안 되죠. 마음을 바꾸면 이제 근데 그건 정상 간에 만나서 약속한 거는 사실 못 깨요. 이게 둘이 다 살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땐 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시비 거는 거는 놔두고 이 합의된 것만큼 잘 진행되도록. 우리 김대범 모시고 평양 가야 될 거 아니야? 가야 될 거 아니야. 냉면 먹으러 가야지. 먹고 내가 가이드 하기로 했잖아. 저는 이제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에 있는 행사도 들어오지 않을까. 뭐 김일성 대학 O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일성 대학 대동제 이런 거 저 사회 잘 볼 자신 있으니까 좀 많이 불러주세요. 거기서 괜히 재밌게 한다고 김정은 의원을 흉내내면 그러면 안 되나요? 바로 아우지로 끌어가요. 그래요? 바로 그럼. 아직도 그러나요? 그럼 거기는 최고 존엄이니까. 분명하겠는데 이거 잘못 개그 쳤다가 이거 뭐. 그러니까. 또 괜히 또 김정은 저 복장으로 쫙 나가서 재밌게 한다고 했다가 바로 갈걸요. 우리 개그맨들 가면 위험하겠는데. 안 가는 게 좋아. 안 가는 게 좋겠어요. 놀러 가는 게 좋아.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그 경제 개방에 대한 롤 모델이 뭐 한간은 베트남이었다가 또 한편은 또 중국이었다가 요번에 또 싱가포르에 가서 야밤에 잠깐 또 밖을 나갔었잖아요. 야밤에 잠깐 나갔었는데 그걸 보면서 고층에서 바라보는 싱가포르를 보고는 싱가포르도 약간 이제 뭐 사실 북한이 그 카피를 할 수 있는 모델이니까요. 어떤 쪽으로 흘러갈까요? 북한식으로 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식으로 해요. 거기는 그 외국 거 모방하는 건 아주 싫어해. 걔네들이 말하는 주체 사상 이런 건 우리 식대로 우리 배짱대로 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아주 독특해 문화가.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북한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 유명한 상인들은 다 북한에 있었어요. 그렇죠. 송도 상인. 그리고 뭐 사회주의 국가여서 되게 이제 이렇게 경직돼 있을 것 같지만 그 저변에 있는 문화로 보면 장사꾼 기질, 승부 기질 이런 것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나는 조금만 개방이 시작되면 뭐 북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거라고 보죠. 지금도 북한에 동대문 시장만한 장마당이 8개가 있어요. 8개. 대단한 거잖아요. 그걸 김정은이 열어준 거예요. 핸드폰이 350만 명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아세요? 탈북자들이 자유롭게 북한하고 통화해요. 그래요? 중국 통신사를 통해서. 엄마 뭐 돈 필요해? 그러면 이제 그러면 돈도 보내주고 그래요. 그거 전문 업체가 있어. 탈북자 중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남한에서 오는 돈을 중국에서 받아서 북으로 전달해주는 생활비 대주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별의별 희한한 새로운 사업 업종이 꽤 많아요. 예전에 마치 조선족 분들이 와가지고 집으로 돈 붙이는 거랑 약간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간첩으로 조작됐던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국적은 중국 국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지. 국적이 중국 국적이니까 한국에 자유롭게 들어오잖아요. 돈 걷어서 가서 중국 국적은 북한하고 얼마인지 교류가 가능하니까 거 넘어가서 주고 오고. 그러니까 국정원은 이 새끼 간첩이다. 이 새끼 뭐 이렇게 잡아놨는데 보니까 사실은 돈 그 사업을 하는 애였거든. 근데 그걸 간첩으로 조작을 한 거지. 고문을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그런 이 북한이 중국과는 자유로우니까 별일이 다 있어.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중국도 있는 거야. 이걸 남북이 직거래로 바꿔야 서로 돈을 좀 더 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념의 시대는 갔고 이제 경제. 우리가 북에서 뭘 이제 돈을 벌 거며 또 북쪽은 뭘 통해서 또 경제 성장할 거냐 이런 거를 싹 이렇게 우리끼리 의논해가지고 이 평화만 정착되면 이제 바로 경제 협력으로 가서 그래서 이게 퍼주기가 아니고 일종의 남북 공동 투자를 통해서 제2의 경제 도약을 같이 하는 이런 컨셉으로 이제 가져가야죠. 그
개그 산업만 조금 이제 걱정이. 개그 산업은 조금 체제가 좀 달라서. 표준어가. 근데 이거 있어. 북한이 나도 여러 번 가봤지만 음담 패설이 아주 발달해 있어. 그럼 저 유리한데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우리가 남북 대결에 졌어요. 그때 음담 말씀하셨던 패설. 맞아요. 졌어. 너무 세다. 너무 세. 그리고 그 좀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거야. 저 자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걸 웃기면 네. 여기저기서 밥 살라고 할 거예요. 그래도 웃음을 좋아하는 또 민족이니까. 근데 저희가 더 세게 하려면 뭐 음담패설에 저희가 사실 저희 개그맨들끼리 있을 때는 뭐 얼마 전에 심연섭 선배가 그 불타는 청춘인가 거기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신카나리아 여사인가 그분이 첫날 밤 보내는 뭐 성대모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개그가. 근데 만약에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랑 뭐 누구랑 첫날 밤 보내는 거 흉내냈다가 이거 바로 또 아우지 아닌가요? 교도소로 가야지. 교도소로 가나요 그걸? 가죠. 야 이게 쉽지가 않네요. 새로운 장을 한번 쉽지가 않아요. 그 북한에 지금 그냥 언론상으로 나오는 거는 한 3,000조 정도의 그 개발 가능한 자원들이 묻혀 있다. 와, 3,000조요? 3,000조라고. 더 돼. 경이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300경까지 본다. 300경. 와. 근데 북한에 묻혀 있는 자원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양질의 자원이야. 그냥 자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산 철강은 노천광산인데 중국 애들이 오죽하면 거기다가 직접 철길을 깔아서 맞아요. 직접 퍼가잖아요. 이게 철이라는 게 저렇게 우수한 철이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양질의 철이. 근데 우라늄은 세계 1위. 히토류도 세계에서 저기. 그러니까 이게 돈 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데 북한은 자기네에게 묻혀 있는 광물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얼마나 저거 좋은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걸 우리랑 같이 해야. 때도 우리 자원외교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 때 외국에 다 푼 돈이 70조예요. 그렇죠. 근데 북한하고 하면 70조를 왜 퍼? 그거 활용해서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광물 산업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자원 개발하려면 일단 산업도로를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도로 까는 기술은 앞에서 길을 파고 있고 뒤에서 포장하면서 가잖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정말 하룻밤에 다 깔아.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기계가 없으니까 저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길을 청년 당원들, 노동 저기대 청년 당원들 8만 명이 손으로 돌을 깨가지고 손작업으로 도로를 깔고 있더라고 도로를. 그러니까 그게 우리 기계가 그냥 중장비가 들어가면 그냥 빠바바바바 하면서 그냥 쫙. 아스팔트 김이 앞에서는 막 돌파고 있고 뒤에서는 한 1km 뒤에서는 쫙 깔아가면서 아마 북한에서 보면 그건 최고의 구경거리일 거예요. 이런 정도는 뭐 볼 수가 없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하면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날 당일 오후 2시에 돌아가겠다 이러면서 회담 이거 깨지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별게 없지 않은가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당일에 돌아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 회담의 성공 가능성. 아니 그건 다 합의돼 조인식까지는 다 합의돼 있었고 저런 선언문은 합의문은 이미 작성돼 있었어요. 트럼프가 그때 기자회견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만 추가했다. 세 개는 이미 있었고 그게 뭐냐면 유해 발굴. 그거는 이제 추가한 거지. 근데 그 이미 합의돼 있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뭐 더 이렇게 합의된 거 사인만 하고 가지.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정상끼리 신뢰. 정상끼리 한 그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 너 나 못 믿냐?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에이씨, 근데 우리나라 너 못 믿는 너 많아. 그러면 야 어디까지 보여줘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식의 그 신뢰에 기반한 대화들이 꽤 진행된 거예요. 그럼 그런 전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리고 앞으로 아마 잘 될 겁니다. 그 두 분 이렇게 막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사실 손동작 하나 뭐 이제 시선 방향 하나 이런 거에 굉장히 사람들이 집중을 많이 했잖아요. 분석을 하는 사람들 많고. 혹시 우상호 의원님께서도 보시면서 좀 짜릿했던 그런 장면이 혹시 있으셨나요? 글쎄 나는 뭐 일단 제일 처음에 악수하는 장면에서 뭉클 소름이 쫙 돋았고 그 나중에 이제 산책할 때 편안하지잖아. 얼굴이 편해지잖아요. 그럼 우리 보면 알거든. 내가 원내대표를 해봤으니까 여야간에 협상하다 깨지잖아요. 같이 안 걸어요. 시끄러 다니면 아니고 그냥 내 방으로 오는 거야. 합의돼야 같이 복도에 걸어나오면서 이제 툭툭 치고
대표님 다음에 좀 더 잘해봅시다. 내 이번에 양보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가거든. 그러니까 딱 걸어오는데 편안하길래 잘 됐구나. 그래서 근데 통역 없이 둘만 있는 시간도 많았던 것 같은데 영어가 되나 봐요. 돼요. 아니 스위스에서 맞아. 스위스에서 청소년기를 스위스에서 10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스위스는 영어하고 독일어 이런 게 다 되는 나라 아니에요. 스위스 나라 말.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10년쯤 공부했으면 그 영어하고 외국어 아마 2개 정도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보통은 북한의 지도자들이 되게 모스크바 유학을 하거든. 김정일. 근데 여기는 이제 서방으로 유학을 보냈다는 게 김정일이 갖고 있는 하나의 포석이지. 내 아들만큼은 서양 공부를 시켜서 서양 문물을 좀 익히게 하겠다. 그게 지금 이제 저렇게 유연한 태도의 하나의 그 말하자면 씨앗이 된 거죠. 나이대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협상을 끌고 가는 거나 이런 모습들이 야, 저 나이에 저게 가능한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저보다 동생이거든요. 그렇죠. 한참 동생. 참 이게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해요. 나는 나이값도 못하고 사는데. 뭔 소리야 지금. 유튜브의 왕자 행사 요정이 그런 말을 하다니. 아무튼 요번에도 마찬가지. 그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는 여동생이 있었다. 야, 그 옆에서 그 오라버니를 보필하는데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좀 대단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면서도. 야, 남매 사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뭐 워낙 거기가 엄마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김정은이 스위스 간 것도 자기 엄마가 아니었거든. 성장할 때는. 그래서 이제 내보냈다는 설도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부모, 뭐 공직에만 있고 태어날 때부터 엄마는 계속 엄마가 이제 저는 그때 김정일의 처가 세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가정사적으로는 이렇게 불우했다고 봐야지. 저런 폐쇄된 국가의 가족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그런 일상적 가족은 아닌데 그나마 김정은과 김여정이 오붓한 오누이로 서로 의지하고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는 듯한 참 느낌이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제 친구는 여동생이 제 친구가 라면 먹고 있으면 막 발 들어서 발냄새 맡게 하고 라면 못 먹게 하려고 막 침 뱉고 그러던데. 그런 게 훨씬 더 다정한 거 아닌가? 그런가요? 오빠가 있는데 여기서 각 잡고 있어가지고 이제 볼펜 놔주고 하는 그거는 놀랐어요. 아니 그게 이제 오빠이기도 하지만 통치자니까 통치자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내가 볼 땐 그 두 오누이는 볼만한 것 같아. 특히 김여정이 아주 극진하게 하는 걸 보면. 키맨인 것 같은 느낌도 좀 약간 들기도 하고요. 혹시 임종석 실장님이 그 김여정에 대한 평을 뭐 따로 해주신 건 없으신가요? 만나셨었습니까? 그냥 잘 웃고 차분하고 성격 좋아 보이더라 이런 정도로 하고 그 진짜 김정은이 솔직하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더라. 문재인 대통령도 놀랐다. 그리고 그 앞에서 변화의 의지가 느껴지는 게 그런 얘기도 하더래. 이제 김영철이 세잖아. 김영철. 그 사람 있는 데서 그런 얘기도 하더래요. 저 사람 밑에 급하고는 얘기가 잘 돼서 뭐가 얘기가 다 이렇게 뭐 좀 추진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만 들어오면 그게 잘 안 된다고. 이거 실세인데. 옆에 있는데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된 일이 많았다고 막.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발목 잡았던 과거를 넘자. 그게 그 나라 미국만이 아니라 자기 나라도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 이렇게까지 끌고 나오는데 북한 안에서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겠죠. 아니 군부가 핵 포기한다고 그러면 좋아하겠어?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가만히 있냐고. 지금 한미연합 훈련 하나 안 하는 거 갖고서도 난리 치고 있잖아. 근데 북은 지금 핵무기에 생명을 걸고 있었는데 실제 핵을 폐기하겠다고 하니까 군부라든가 그쪽의 사람들이 불안할 거 아니야. 미국을 어떻게 믿고 이런 것을 내준내까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결단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진심을 느끼고 간 거야.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도 느꼈대. 김정은이 확실하게 핵을 포기하고 자기 나라 인민들을 먹여 살리려고 결심했다는 거는 수차례에 걸쳐서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절대 폐기할 놈들이 아닌데 이거거든. 그렇죠. 그런 의심들이 있죠. 뭐라고 말을 하도 못 믿잖아요. 근데 핵 실험장을 폭발을 시켜도 진짜 폭발시킨 게 아니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니 이건 뭐 뭘 보여줘도 안 믿겠다는데 그걸 알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국내외 정세 여러 가지 보도 이런 걸 세밀하게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으니 이 찬스를 놓치면 좀 힘들죠. 이번에 한번 알잖아요. 우리가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좋아했나. 이상한 독재자로. 근데
저 사람이 좋든 싫든 간에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해진 이상은 그 시스템대로 가도록 네. 계속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는 핵 실험장을 그 폭발을 했고 요번에 나온 거는 엔진 실험장? 비행기 로켓. 그게 뭐냐면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핵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까지 실어 나르는 그 그렇죠. 발사체가 성공한 것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시험하는 장소예요, 그게. 그거를 폐쇄해 버리면 현재 아직까지 미국 본토까지 가냐 안 가냐 논쟁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것도 즉석에서 제안했는데 바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사를 확인한 거지. 꼼수를 쓰면 그건 다음에 얘기하자. 하나 더 얻어내기 위해서 이랬을 텐데 그냥 바로 오케이. 근데 그게 큰 거요. 그렇구나.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뭐 실험장도 폭파했는데 뭐 엔진 실험장 정도 했는데 이게 엔진 실험장도 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공장이. 거기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CNN이나 이런 보도를 하면요. 핵도 두려워하지만 걔는 맨날 미사일이잖아. 그게 왜 두렵냐면 미국과 적대 국가 중에 한 번도 미국을 사거리에 두고 핵을 개발한 나라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두려운 건데 그거를 좀 없애버려 줄게. 그러니까 사실 그 트럼프가 억울할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것도 없애고 다 없앴구만 왜 지랄들이 이런 생각이 들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근데 트럼프가 언론에게 늘 이렇게 업심여김을 당하니까 CBID라는 표현이 없었다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현은 북한식 표현을 받아주고 실제 얻은 거는 트럼프가 다 얻어낸 거예요. 그 CBI도 또 보니까 이게 그 볼턴의 예전 비서관이 만든 단어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좀 고약한 말인데 불가역적인 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그건 뭐냐면 지금 있는 거 폐기하는 걸 넘어서 영원히 핵을 다시 만들지 않는다는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고. 그렇죠. 그럼 그걸 핵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를 다 죽여야 돼.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니들 기술은 있지 않냐. 근데 그거야. 뭐 어떡하란 말이야. 그 과학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폭탄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는 그 지식까지 그 무슨 맨인 블랙처럼 띵 해서는 기억을 지울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그건 그런 것이 어려운데 이제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 아무것도 진전 안 한다 그러면 하지 말자는 소리예요. CBID란 말이 아주 묘한 함정이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V2 로켓 변형했던 톰 브라운 박사를 데려간 것처럼 미국이 데려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북한에 있는 과학자들 다 데려갈 수 있는. 아니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거죠. 어디로 데려갈 거냐? 그럼 미국이 안 데려가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데려오면 우리 좋지. 좋죠. 땡큐. 세계적인 핵 묵리할자를 다. 그건 또 받을 수가 없지. 일본이나 미국이. 한국이 핵 개발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어디다가 일자리를 주냐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물론 나중에는 결국 신뢰 문제잖아. 신뢰. 못 믿어서 그런 거지. 근데 미국 전역이 북한을 못 믿는데 트럼프 혼자 믿고 가버렸으니 계속 고립당하겠지. 근데 이제 앞으로 북한이 행할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어요. 홍준표 대표는 끝까지 못 믿어. 트럼프까지 못 믿게 됐는데 뭐. 그 눈에 보이는 국민들이 볼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어떤 거부터 언제쯤 나올까요? 저건 앞으로 1-2년 걸립니다. 1-2년 걸리고. 왜냐면 좀 과학적으로 핵을 그러니까 현재 있는 핵무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나사 풀어서 폐기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제 핵물질, 우라늄 그 추출 공장 이거는 우리도 핵발전소 폐기하는데 10년 걸리거든요. 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폐기한다고 그냥 폭파시키면 방사능 물질이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말을 과학자들이 하는 이유는 절차에 들어가서 완전히 없어지는 데까지도 기술적으로도 10년이 걸리는데 우라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를 그러면 폐기된 거를 볼 거냐 하는 얘기를 트집만 잡지 말고 시작을 해서 실제 핵을 발사할 수 없고 실제로 핵무기를 쓸 수 없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요건 1-2년 안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물질을 완전히 없애는 거는 핵물질인데 어떻게 완전히 없애냐고 10년을 걸리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뢰해가 가야지.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말을 설득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을 떠떠떠떠떠 하듯이 하더만 양반이. 그러니까 자꾸 근데 사실 이 얘기예요.
야, 이거 시간이 이거 조금 얘기를 했는데 벌써 한 시간이 휙 하고 지나갔네요. 네. 요거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대범형이 이제 김대범 씨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네. 북한 여성들한테 좀 이렇게 먹히는 아 무조건 먹혀요. 먹히나요 진짜로? 아 진짜. 왜냐면 그래요? 진짜요? 북한은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을 찌우겠어. 북한에서 매력 있는 남자는 네. 풍채가 늠름하고 배가 좀 나와야 돼. 뭐 칭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배가 제가 아니 근데 하고, 상당히 홀쭉해졌는데 네. 사실은 이제 나같이 이렇게 호리호리하면 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좀 먹히는데 네. 북은 대체로 다 말랐잖아. 네. 근데 약간 풍채가 있고 그래서 거기는 사내다움이라는 게 늠름하고 풍채가 있고 이렇게 딱 이렇게 좀 권위 있어 보여야 돼. 네네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야 기다리면 안 돼. 빨리. 네.